집합을 좀 맛보고 수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여러분들은 한 번에 개념을 좀 쑥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도 좀 함수 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연습이 많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마 개념을 한번 쓱 하면 될 겁니다. 개념적인 부분은 이런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해봅시다. P가 x, y래요. 얘가 점 P 다시로 움직였는데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대요. 그러면 변화한 걸 가만히 보니 x가 x 더하기 a가 됐고 y가 y 더하기 b가 됐으니까요. x축으로 x가 얼마만큼 간 거지? x가 얼마만큼? a만큼 가고 y는 얼마만큼 간 거죠? b만큼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됐죠. 근데 얘도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동이기 때문에 방향성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갔으니까 이쪽 방향, 얘는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쪽 방향인데 이 방향을 이쪽 세계에서는 x축 방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x축 방향. 그 다음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도 y축 방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함수가 x축이 어디로 가? 화살표가 오른쪽으로 가죠. y축 화살이 위로 올라가잖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향을 살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멋있게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물론 쉬운 문제는 그냥 p x, y가 p에 다시에 x 더하기 a, y 더하기 b가 됐다라고 쉽게 주는 것도 있지만 살짝 어렵게 되면 이렇게도 냅니다. p의 x, y가 p 다시에 x 더하기 a, y 더하기 b. 똑같은 표현인데 괜히 앞에 f 땡땡이라는 걸 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세요. 뒤에 있는 거에 집중하세요. 점이 이 점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f라는 기호를 앞에 준 것뿐입니다. 평면좌표 위에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p의 x 1,2가 p의 마이너스 1,4가 됐대. 그럼 이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라고 보는 거야? 마이너스 2, y축으로는 얼마만큼 이동했다고? 플러스 2. 즉 지금 x축 방향이 무조건 이쪽인데 그 역방향으로 갈 수도 있잖아. 그치? 사실 걔를 음수로 표현하면 됩니다. 알겠죠? y축 방향도 똑같아. 무조건 위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잖아. 그치? 걔는 마이너스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점의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이 끝이에요. 끝이에요. 개념 이동.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근데 어떤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점의 세계에서 일어나요. 이쪽 도형의 이동 파트에서 이름이 도형이잖아. 점과 도형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둘이 좀 구분되는데 도형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일단 이쪽 세계에서 말하는 도형이 뭔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일단 첫 번째 직선이 있습니다. 두 번째 포물선이 있고요. 세 번째 원이 있어요. 크게 이거 세 개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포물선은 뭐죠? 이차 함수야. 크게 이거 세 개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 도형 중에 대표적인 포물선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 얘가 이렇게 해서 y는 x제곱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 0인데 여러분들을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고 바꾸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를 뭐라고 바꾸겠어요? 0을 1이라고 바꾸겠죠. x축 방향 1만큼 갔으니까. 그치? 그럼 식은 어떻게 세워져요? 식은?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이죠. 점과 도형의 차이가 느껴져요? 점은 부호를 그대로 살리는데 도형은 부호를 반대로 살려요. 그렇죠? 왜냐면 들어가면 그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인수정리 같은 느낌으로 근의 느낌이에요. 식이 숫자가 들어가면 그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도형의 세계에선 이렇게 저렇게 멋있게 표현하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보면 이게 도형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게 도형이구나. f의 x, y는 0이다. 왜? 자, 우리 이전 시간까지 직선도 방정식. 2차 함수는 항상 2차 방정식이랑 세트로 붙여다녔고, 원도 원의 방정식. 방정식의 특징은 x와 y의 관계식으로 다 표현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쪽으로 다 넘기면 항상 는 0이 되잖아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아, 도형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네? 라는 걸 어떻게 쓴다고? f의 마이너스 1. 그렇지. 콤마 y는 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표현을 보면 x축으로 얼마만큼 간 거라고? 1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1만큼 간 게 아니라 1만큼 간 거야.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x 대신에 뭘 넣는 거야? x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지. 그렇지? 그게 이 의미야.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야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냥 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오케이. 이게 평행이동입니다. 이게 평행이동. 그럼 평행이동 간단하게 설명했으니까 문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평행이동 한번 적용해봅시다. 막상 대칭이동 설명도 하려니까 좀 난감하네요. 자, 쉬운 것부터 좀 해볼까요? 유제 1-1번입니다. 유제 1-1번. 유제 1-1번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2개 보느라고 여러분이랑 교재를 거의 못 풀었겠구나. 아, 뭐야? 잘못 그렸다. 자, 문제에서 쉬워서 P하고 Q에 뭐를 똑같게 줬어 얘들아? Y좌표를 똑같게 줬죠? 그쵸? 그럼 가로 일직선 예쁘게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처럼 여러분들한테 준 거예요. 그럼 예쁘게 이렇게 가로 일직선 그리시고 선분 그리시고 점 Q를 주어진 Q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아래 좌표가 8콤마로 시작하겠네요. 지금 점에 대한 평행이동이니까 부호 살려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1 더하기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0일 때 양수 A니까 내가 위로 올린 거예요. 양수 A니까. 그럼 삼각형 넓이가 그냥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A겠네요. 2A네요. 얘가 10이니까 정답은 5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괜찮죠? 높이는 아래 y좌표에서 PQ의 y좌표를 빼니까 A예요. A.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유제 1-2번 아주 평행이동에서 대표적인 발상을 원하는 문제죠.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10분이잖아, 그지?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따가 각종 도형의 평행 이동할 때도 다 똑같은 발상이 쓰이는 건데, 이거 핵심 조건은 뭐야? 이 문제의 핵심 조건은 여러분들 눈에 띄는 핵심 조건이 뭐야? 이 문제를 딱 풀게 만드는 정삼각형, 그치? 평행 이동을 하고 난 결과물이 정삼각형. 그러면 평행 이동하기 전에는요? 똑같이. 이게 핵심이야. 도형의 평행 이동의 핵심은 평행 이동을 한 걸로는 도형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을 평행 이동할 때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키죠. 포물선을 평행 이동할 때 2차원의 꼭지점을 가지고 평행 이동을 시켜서 식을 찾죠. 그런 거예요. 정삼각형도 결과물이 정삼각형이면 그 전에도 당연히 정삼각형이죠. 왜냐면 세 개의 꼭지점이 모두 똑같은 평행 이동을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만큼 평행 이동 했니를 찾으라고 해놓고 준 게 뭐야? 이걸 줬잖아. 뜬금없이 평행 이동을 하고 난 결과물에 B의 좌표를 줬잖아. 그럼 누가 봐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는지 물어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랑 관련 있는 점은 B잖아. 그럼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 이거 B의 좌표 구하라고 하는 문제네. 뭘 가지고? 정삼각형 조건 가지고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B의 X좌표는 뭐죠? B의 X좌표는 뭐죠?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B의 X좌표는 원점과 A의 점? 가운데 아니에요? 중점? 2분의 3콤마죠. 그럼 Y좌표만 구하면 되네요. Y좌표는 얘겠네요. 지금 이게 이 삼각형의 밑변이 다행히 X축이니까 그냥 이 삼각형의 높이가 Y좌표가 되겠네. 그러면 정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셔야 되네요. 뭐죠? 딱 봤을 때 그러면 오호 정삼각형은 몇 도? 각도가? 60도면 항상 특수각으로 인해서 삼각비가 비율이 유지되죠. 삼각비로. 그러면 이 길이 몇이에요? 지금 이 길이는 얘들아? 2분의 3 X좌표 때문에 2분의 3? 그럼 몇 대 몇? 1대? 루트 3. 그럼 H는? 2분의 3 루트 3. 이게 Y좌표죠. 이게 2분의 3 루트 3. 그럼 됐네. 2분의 3 2분의 3 루트 3이 1 2 루트 3이 됐대요. 그러면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으로 2분의 루트 3만큼 평행 이동했겠네. 그래서 제곱해서 더하길 원하죠. 더하니까 1이네요. 이렇게 더하면 1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도형의 이동의 발상 문제, 평행 이동하고 난 후의 결과물 알려줄 테니까 평행 이동하기 전에 어땠는지 한번 너네 찾아봐봐. 근데 평행 이동 해봤자 원래 갖고 있던 도형의 성격이 바뀌진 않는다. 그걸로 내가 아까 말했듯 원, 포물선 다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걸로. 자, 그래. 해보자. 유제 2-1번입니다. 해보자.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성질들 적용하러 가봅시다. 유제 2-1번 고민해보세요. 정리하신 분들, 정리가 더 필요한 친구들은 정리하세요. 오늘 나랑 수업하다가 원장님 수업 들으니까 속도 막 2.5배속 돼가지고 수업 많이 빨랐지. 왜? 왜? 말을 해. 왜? 어디서? 왜? 말을 해. 그래. m 제곱 더하기 n 제곱이잖아. 제곱 더하기 제곱이잖아. 오케이. 좋아. 애들도 몇 없는데 질문을 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식을 바꿀 건가요? 꼭지점으로 할 것인가요? 꼭지점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둘 다 보여줄게요. 1. 그래. 도형의 평행이동이니까 하란 대로 해보자. 식이라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이거? x축으로 이만큼 갔대. x 대신에 뭐 대입해? 마이너스 2를 대입하는 거지. 그러면 y 대신엔 y 빼기 4를 대입하는 거지. 그래서 정리해도 풀리겠지 뭐. 풀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야? y 빼기 4는 3에 x 마이너스 2의 완전 제곱 빼기 6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a. 이거 싹 다 계산해서 얘가 3x 제곱 더하기 bx다 하면 풀리지 뭐. 상관없어요. 풀려요. 그리고 사실 2차식 저 정도 계산은 너네가 2차 방정식 있으면 단련이 돼가지고 금방 합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 생각이 안 되면 하시고. 두 번째, 꼭지점 풀이죠 뭐. 꼭지점. 그러면 꼭지점으로 푼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얘는 원래 1, a 빼기 3이 나이죠. 얘가 저 평행이동대로 움직이면 3, a 더하기 1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3, a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그치? 얘가 누구의 꼭지점인 거야? 얘가 그러면 얘가 y제곱, y는 3x 제곱 더하기 bx의 꼭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b는 바로 찾을 수 있지 않아? 이 식의 꼭지점이 3, a 더하기 1이래. 꼭지점이라는 건 두근의 합을 2로 나눈 거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두근의 합을 2로 나누세요. 마이너스 6분의 b. 걔가 3이니까 b가 마이너스 18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고. 그러면 대입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8x 가지고 3을 넣었을 때 a 플러스 1이 나와요 라고 해서 3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 a 플러스 1이다 라고 정답 내면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3, a 플러스 1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a가 마이너스 28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꼭지점 풀이, 첫 번째는 그냥 풀이.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엔 한번 유제 2-3번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건 사실 평행이동이나 평행이동 때문에 푼다기보다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고난도 문항과 좀 연관 엮여 있어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복습 좀 할게요. 아마 직감적으로 이거 분명 성분 PQ의 중점이 원점일 때가 핵심 조건인데
해석이 뭐지?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해석이 된 친구들도 있을 거고. 해볼까? 일단 여러분들 하란 대로 했겠죠 처음에? 포물선을 뭐 x축으로 그렇게 y축으로 그렇게 평행 이동을 했대. 그랬더니 y는 ax랑 두 점에서 만나는데 두 점의 중점이 원점이래. 하면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쨌든 뭘 구해야 되지 않아? 평행 이동한 결과물을 구해야 되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마음이야. 꼭지점으로 푸나 식으로 푸나 어쨌든 둘이 똑같이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를 것 같은 걸 선택하세요.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평행 이동을 하면 절대 이차 함수의 x제곱 앞에 계수가 평행 이동만으론 절대 바뀌지 않음을 놓치지 마시고 꼭지점을 찾았다면 이렇게 식을 바꿔서 이렇게 전개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평행 이동만으론 x제곱 앞에 계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x제곱 앞에 계수는 굴곡진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제 문제 상황을 펴나면 그래 이렇게 위로 블록한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얘랑 y는 ax가 두 점에서 만난대. 상황을 대충 표현하니까 이렇게 된대. 그럼 이때 p랑 X. yes. 자, 여긴 q 이렇게 얘기된대요. 그러면 p와 q의 뭐가? 중점이. 그러면 대충 뭐 한 이쯤에 중점이라고 얘기를 해보자. 이때 x좌표가 뭐라고? 0이라고 한 거 아니야? 네. 중점이 원점이래 얘들아. 그러면 그럼 P, Q 합이 0. 그게 뭐야? 이거지. 여러분들은 P하고 Q의 중점의 X좌표가 0이라는 걸 보면 자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보면 여러분들 식으로 어떻게 썼었지? 나랑 할 때?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5는 AX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이건 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겠지? 이렇게. 그럼 이 식에서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게 뭐지? x값인데 그 x값이 저 그림에서 의미하는 게 뭐였어? 교점의 x 좌표였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거의 근이 여러분들이 저 상황을 보고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정리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교점의 x좌표잖아. 그러면 교점의 x좌표의 합이 뭐라는 거야 이거? p랑 q의 정가운데가 0이면 얘네 둘을 더해서 나누기 2하면 0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 x좌표의 교점의 합이 0이라니까 그거는 뭐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두 근의 합이 뭐라는 거야? A 마이너스. 두 근의 합이 a 마이너스 a 더하기 인데 얘가 0이라는 거지. 두 근의 중점이 0. 이걸 푸는 거지. 그래서 a가 2다. 이렇게 정답이 돼.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이 됐어요? 즉 어떤 1차 함수랑 어떤 2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있는데 걔네들의 정 가운데가 0이라면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이 0이고 두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울 식의 두 근의 합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자라는 겁니다. 해석을. 자, 요런 해석을 하나 좀 해보고 자, 다음 페이지인데 문제가 세상 화려하게 생겼어요. 한번 대표 문제 3번 가지고 원에 대한 평행 이동도 잠깐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침 식당하는 친구들은 지금 하루 왼종일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고 있는.
복잡하긴 한데 차근차근 해석을 좀 해보면 3,-2를 점 마이너스 1,a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라고 하니까 이 점으로 이동하는 평행이동 찾으세요. x축으로 마이너스 4고 y축으로 2 더하기 a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그렇지? 그럼 그 평행이동을 이 원에도 적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뭐 식으로 푸는 게 편한 친구들은 식으로 푸셔도 되고요. 근데 이왕 할 거 원 어차피 우리 원은 항상 평행이동할 때 중심과 반지름만 고민하면 되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주는 이 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렇게 예쁘게 정리를 해가지고 2,-5가 중심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을 저 평행이동으로 이동하면 중심은 이렇게 바뀌는데 반지름은 변하지 않아요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같게 만들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x제곱이랑 bx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을 만들었는데 그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면 어떻게 나와야 돼? x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식으로 풀려야 되니까 b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냥 4가 나오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b가 4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면 y제곱이랑 마이너스 4y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완전 제곱식을 쓸 테니까 y의 좌표는 뭐가 되죠? 중심에? y제곱 빼기 4y 가지고 만들면 y 마이너스 2에 대한 제곱이니까 2가 되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5. 그러면 다 구했네요. 이제 정리해서 반지름 길이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리 반지름 길이 맞춰주면 정답은 C가 4가 될 겁니다. 이렇게 A5, B4, C4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뭘 풀 거냐? 자, 이제 어디로 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원의 방정식을 잘 공부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유제 4-3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긴 다 원의 방정식과 사실 원의 방정식에 더 가깝습니다. 평행이동은 아주 조금 쓰이고 그래서 주어진 문제들로 원방을 간단하게 복습할 겸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이 다 비스무리해서 좀 건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핵심적으로 보는 조건은 당연히 직선과 원이 만날 때에 해당하는 만날 때죠. 만날 때.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가 핵심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영상을 열심히 봤다면 우리 영상을 열심히 봤다면 내가 혼자 생쇼한 영상을 열심히 봤다면 어떻게 돼요? 원과 직선이 만날 때는 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죠. 교점 2개, 교점 1개 접할 때, 교점 없을 때. 그럼 만날 때에 해당하는 건 교점이 1개이거나 2개일 때겠죠. 우리 이걸 어떻게 푼다고 항상?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로 푼다고. 그러면 평행 이동한 결과물의 중심이 필요하네, 그렇지? 그럼 우리 중심이랑 반지름만 있으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닌가? 평행 이동한 결과물에.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하기 전에서 중심이랑 반지름만 뽑아서 이 중심과 반지름을 가지고 저 평행 이동을 시켜놓고 얘가 그러면 마이너스 2,4분 반지름이 루트 5니까 마이너스 2,4랑 이 직선 사이의 거리만 구하시면 루트 5분의 K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그러니까 계산 이상해서 지금
느낌 세했어. 자, 마이너스 8. 얘가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같을 수도 있고 반지름이랑 반지름보다 작거나 같아야겠네.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 k-8이 5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거 바로 이제 이렇게 풀어요, 여러분들.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이렇게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바로 그렇게 풀 수 있어요, 이제. 네. 오케이. 그러면 k 범위 찾으니까 3개에다가 다 8에 더해서 3, k 13 이렇게. 필수 k의 최대값 13 이렇게. 그러니까 평행이동 할 때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해서 변하는 것에 집중해서 최대한 그거에 평행이동 하고 나서 마지막에 식을 구할 때만 변하지 않는 것 추가해서 식을 쓰면 된다. 평행이동 할 땐 굳이 매번 힘들게 식으로 다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갈 건데 58쪽이거든. 58쪽인데 그새 평행이동이 끝났고 이제 대칭이동 얘기가 시작되네요. 대칭이동도 간단하게 정리는 해야죠. 쉬워요. 쉽죠? 되게 상식적이에요. 대칭이동 할 땐 크게 크게 여러분들한테 암기하길 원한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좀 웃긴 당연한 얘기를 몇 개 하죠.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가만히 있던 얘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뭐가 바뀌어요? y좌표가 여기에 이렇게 있어서 p에 a, b가 될 거고 가만히 있던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될 테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 b가 될 거고 그러면 y축에 한번 x축에 한번 하면 어디로 가죠? 점이? 여기에 있게 되죠. 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인데 얘가 원점 대칭이죠. 지금 원점 대칭은 어떻게 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원점 대칭을 부호 다 바뀌어요 라고 봐도 좋은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x축으로 한번 y축으로 한번으로 이해하시는 게 더 좋다고. 같은 의미라고요. 그것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 2차 함수 같은 거 여러분들이 원점 대칭하면 아래로 볼록이 된 게 위로 볼록이 되고 이런 게 구분이 돼요. 단순히 원점 대칭은 그냥 원점 대칭이지 마이너스 붙지 이러면 헷갈린다고. x축 한 번, y축 한 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축에 대한 대칭과 원점에 대한 대칭했어. 그리고 나오는 게 뭐야? y는 x에 대한 대칭. 그럼 어떻게 돼요? 혹시? 자리가 바뀌어요. 그거 괜찮아요? 이거 증명 안 해도 되죠. 궁금하면 이따가 저한테 오세요. 요 y는 x 대칭은 또 언제 쓰요? 우리 다음 주에 할 함수 중에 역함수에 쓰죠. 역함수가 y는 x 대칭한 결과물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또 많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y는 x는 오늘은 일단 x와 y가 자리가 바뀐다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럼 y는 만약에 마이너스 x면 y는 마이너스 x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리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어요. y는 x에다가 원점 대칭까지 섞은 거예요. 자리까지 바뀌고 그런 게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은 아직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리고서 이런 거 말고 이런 대칭이동 말고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결과물을 찾으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요? 예를 들어 이 상태예요. 예를 들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죠? Q가 중점. 그렇죠. Q가 중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대칭해서 1로 보냈으니까 이 거리랑 이 거리가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중점이란 걸 써요. 그래서 공식이 나와요. 얘가 뭐가 될까요? 공식이 가운데 거 2배 한 다음에 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외울 사람만 외우고 안 외우셔도 돼요. 외울 게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얘랑 얘 더해서 나누기 2 해봐. 그냥 얘 나오죠. 얘랑 얘 더해서 나누기 하면 이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사실 공식이랄 게 없는 게 이거를 근데 막 암기라고 할 정도로 뭔가 막 대단하게 개념서에도 막 쓰여있고 이런데 빨리 풀 수 있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중점이라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죠?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걸로 뭐가 있죠? 점이 아니라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때도 있어요. 여기다가 p 다시 여기가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인 경우 얘가 뭘까 해서 뭐 p, q 찾아봐 라고 하는데 상황만 정리하고 문제 풀러 갈 겁니다.
그럼 얘는 뭐죠? 뭐랑 뭐 있을까요? 일단 방금이랑 똑같아요. 여기랑 여기 길이 일단 어때요? 또 똑같죠. 그러면 또 중점 쓰겠지 뭐, 그렇지? 그럼 중점을 쓸 때 이번에는 어떻게 써? P랑 P 다시의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서 구해서 대입할 겁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하나 더? 직각. 수직이 있죠. 이렇게. 지금 이 직선과 이 선분과 이 직선은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 두 개로 풀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까지 한 게 또 뭐예요? 우리 간단하게 지금까지 정리한 게 뭘 대칭 이동 시킨 거죠? 점을 대칭 이동 시킨 거죠. 그렇죠? 그럼 도형도 대칭 이동을 하겠지, 그렇지? 근데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도형이 있어. f x, y는 0이야.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라고 하면 우리 점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뭐가 된다고? y가 마이너스 y가 돼. 그럼 얘 똑같이 쓰는 거야. 이렇게. 지금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한다라고 가면 돼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하는 반응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칭 이동은 도형이나 점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면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보면서 유형을 좀 정리해 볼게요. 개념을. 뭘 풀어볼까? 한번 유제 5-3번 한번 해볼까요? 요거 풀고 시작. 유제 5-3번 하고 쉽게. 기가 막혀요. 딱 40분쯤 되가니까 여러분 눈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거 하고 쉬었다가 합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칭 이동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 같은 건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막 그리면 안 돼요. 대칭 이동을 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봐라는 건 좌표를 정확하게 찍으라는 얘기라 그림을 막 그리시면 무슨 도형이야 이거? 라고 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쁘게 그리니까 어떤 그림처럼 보여요? 사다리꼴이라서 삼각형에서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야 되는 모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 잘 그리셔야 돼요. 즉 큰 삼각형이라고 하면 여기죠. 여기가 a 더하기 2이고 여기도 a 더하기 2인 이렇게 해서 2분의 1에 a 더하기 2의 완전 제곱이 큰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 빼는 겁니다. 작은 삼각형 빼면 여기가 a 빼기 2고 여기가 또 a 빼기 2가 되죠. 그래서 2분의 1에 a 빼기 2의 완전 제곱 이걸 푸는 겁니다. 뭐래요? 정답 16이래. 요게 이제 그러면 a 더하기 2의 제곱 빼기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30이다.
합차 공식이니까 더해서 2a 하고 하나 빼서 곱하기 4가 30이다. 그러면 8이니까 a가 그냥 4다 라고 정답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식계산할 때 예쁘게 합차 있으면 합차 쓰세요 얘들아. 열심히 전개해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배운 게 있는데 합차 쓸 수 있는 상황이면 합차 씁시다. 이렇게 별게 없죠. 그냥 대칭이동 했어요. 하란 대로. y는 x 대칭이동 하나니까 x랑 y좌표 바꿔서 r 만들어냈고 y축이랑 y축에도 대칭이동 시키고 그리고 q를 또 y는 x에 대칭이동 시키니까 또 x, y 자리 바뀌네. 이렇게 해서 처음 대기 찍고 도형 만들어서 이렇게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교시 끝. 자 2교시 쉬었다 합시다.